요즘 뉴스 켜면 ETF 얘기가 쏟아지죠. ETF 순자산 400조 돌파, 300조에서 400조까지 단 3개월. 2021년에 74조였던 시장이 지금 400조가 되었습니다. 대략 5배죠.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왜냐? 다 같이 몰려갈 때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ETF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분명 계실 거예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주가 지금 4월 30일이거든요. 촬영 날짜가. 삼성전자 한 주에 약 22만 원, 현대차 한 주에 약 55만 원, 하이닉스 한 주에 약 130만 원. 이거 한 주씩 3개만 사려고 하면 얼마죠? 207만 원이요. 207만 원. 야, 사회초년생 한 달 월급이 날아가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우리의 돈도 같이 흔들리고 나의 멘탈도 같이 흔들리는, 그쵸? 자, 근데 편의점 가면 도시락 하나에 밥,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다 들어있잖아요. ETF가 딱 이겁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상품.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하나 사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한국 대표 기업 200개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묶음 도시락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너무 비싸진 몸값.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 한 주씩만 담으려고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요즘 어때요? 코스피 미쳤죠? 코스피 요즘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사고 싶은데 하나 살려고 했더니 가격이 진짜 삼성전자 하나 살려고 하니까 2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막 5만 전자 하나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 30만 전자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나요? 한국 코덱스 200 ETF 약 13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이 가격이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한테 싼 건 아니죠. 근데 SK 하이닉스 가격 보면 어떤가요? 코덱스 200이 싸게 느껴집니다. 적은 돈으로도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코스피가 미쳐서 날뛸 때 ETF에 몰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ETF에 열광하는 이유 두 번째, 공부할 시간은 없고 트렌드는 잡고 싶고 테마형 ETF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단순히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기보다 본인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섹터에 집중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로보틱스, 우주항공 등 매달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떤 반도체 회사가 제일 잘 나갈까? 고민할 필요 없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반도체 탑 10 ETF 이거 하나면 그냥 고민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종목을 갈아 끼워주는 액티브 ETF의 인기가 추가적으로 나란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뉴스에서 ETF에 400조 몰렸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열광하는 이유 세 번째, 세금 혜택 못 참지. 한국인들이 ETF에 열광하는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ISA라는 계좌, 연금저축이라는 계좌, IRP 계좌를 통해서 ETF를 사면요.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또 어때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때 이 3개의 계좌에 돈 넣어두면 세액공제 해주죠?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내 월급 빼곤 다 오르는데 세금이라도 아끼자 라는 심리가 ETF 열풍에 기름을 부었죠. 자, 네 번째, 안방에서 하는 미국 투자. 자, 경제 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조건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근데 달러를 또 그대로 갖고 있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눈을 돌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아니 얘네 장 열릴 때 사려면 그냥 밤잠을 다 설쳐야 돼요, 이거 그냥. 근데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이런 문제점을 아주 잘 해결해주고 있죠. 나스닥 100, S&P 500 같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국내 증시에 아주 잘 상장되어 있습니다. 환전 번거로움 없이 원화로 편하게 천하무적 미국 형님들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개꿀은 얘네를 사면 알아서 달러를 산 것과 같아요. 물론 이제 환해지, 환노출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H라는 걸 안 붙은 걸 사면 그냥 종목을 사면 H가 안 붙었다. 그러면 그냥 달러 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이 ETF라는 도시락은 주식처럼 핸드폰으로 실시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옛날 혹시 펀드 해보셨나요? 저도 펀드 투자 해봤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러면은 진짜 짜증나.
왜냐? 오늘 이제 막 팔고 싶어. 왜냐? 막 수익률이 20% 됐다가 갑자기 막 15%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팔고 싶거든. 근데 연락하면은 이거 하루 만에 처리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뒤에 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확실히 이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싶어. 근데 이 ETF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거래됩니다. 수수료도 펀드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주식의 장점인 실시간 거래,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 이 두 개의 장점만 뽑아서 합친 게 ETF입니다. 심지어 전쟁 나서 기름값 엄청 올랐죠? 기름값 올라서 그 여파에 따라 어때요? 물가도 겁나게 올라요. 자연스럽게 그냥 예금에다가 돈 넣고 있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옛날에는 거의 뭐 설득을 해야 이해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알아요. 왜? 통장에 있는 돈은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냥 개별주 투자보다는 안전한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ETF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무조건 손해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ETF 열풍 중에 무조건 손해보는 사람 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아우, 좀 멀리 왔어. 근데 뭐 그 전 단계를 알아야 이것도 이해를 할 거니까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조급해서 매일 차트 확인한 사람. ETF에 들어가서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돈이 줄었나 불었나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돈이 나한텐 되게 중요한 돈이야. 그러면 어때요? 맨날 올랐나 줄었나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매일 주식창 열어보는 건 다이어트 할 때 5분마다 체중계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피폐해지면 멘탈적으로도 더 못 버티죠. 보통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은 이 돈 꼭 뭐 몇 배로 불려야 돼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일 텐데 뭐 왔다 갔다 해. 이미 멘탈이 허접한데 흔들리는 차트 보면서 그냥 멘탈이 그냥 같이 흔들리는 거죠. 하루 10대 번씩 증권엔 열어서 일희일비하면요, 오를 때도 문제고 떨어질 때도 문제입니다. 자, 오를 때 문제 아닐 것 같죠? 이거 일에 손에 안 잡힙니다. 신나가지고. 내릴 때 손에 잡혀요? 당연히 안 잡히죠. 짜증나가지고. 근데 모든 ETF 역사상 급락 구간을 반드시 겪거든요. 마이너스 40% 이거 무조건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식창 열어보는 사람, 이거 어떻게 견딜 거야? 바이러스, 이 패닉 어떻게 견딜 거예요? 이거 이 누구 얘기예요? 10년 전 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10년 전에 개별주 투자했다가 손해 엄청 보고 그 다음부터 아우, 주식은 나랑 안 맞아 하면서 9년을 쳐다도 안 봤어요. 작년부터 다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4년 말부터 공부 제대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사람. 두 번째, 레버리지, 인버스에 빠진 사람. ETF를 좀 알게 되면 꼭 이런 유혹이 와요. 레버리지 ETF 사면 2배로 벌 수 있다. 간단한 산수 하나 해볼게요. 100원짜리 ETF를 레버리지로 샀어요. 오늘 10% 올랐습니다. 레버리지니까 20% 올라서 120원. 와, 기분 째지지 않나요? 남들 10원 벌었는데 난 20원. 이거 뭐 100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쉽게 계산하려고 그런 거고, 1억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남들 1000만 원 벌 때 난 2000만 원 번 거야. 와, 다음날 10% 빠집니다. 레버리지니까 20% 빠져요. 120원에 20%는 24원. 120 빼기 24. 96원 됩니다. 원래 ETF는 100원으로 돌아왔는데 레버리지는 96원 돼 있습니다. 4%가 증발한 거예요. 이게 매일 복리로 쌓여요.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녹죠. 인버스는 더 위험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에요. 우상향하는 걸 내가 거꾸로 베팅하는 거예요. 우상향하지만 그 중에서 이때에는 떨어질 거다. 어때요? 타이밍 싸움이죠. 타이밍을 내가 신처럼 맞춰야 돼요. 이거 뭐 주식 초보자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그냥 하세요. 안 말려. 진짜 무서운 거는 한 번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면 도파민 진짜 다음엔 더 큰 금액을 넣게 돼요. 웬만한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한 번 크게 맞으면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망치로 두들려 맞는 수준일 거예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이 선물 투자했다가 빚 2억 생겼을 때 옆에서 그대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친구 하루에 4천씩 벌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초보 아니었어요. 근데 도파민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투자금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넣은 거예요. 어때요, 이 친구? 투자한 거 아니에요. 도박한 겁니다. 어떻게 되죠? 진짜 이 친구 한강 갈 뻔한 거를 경찰서 불러가지고 막았습니다. 세 번째, 유행 따라 테마만 쫓는 사람. 상장된 ETF가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AI ETF, 2차 전지 ETF, 로봇 ETF,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매달 새로운 테마가 뜹니다. 그때마다 이번엔 이게 뜬대 하면서 따라 사요.
반도체가 뜨면 반도체, AI가 뜨면 AI, 방산이 뜨면 방산. 문제가 뭐냐? 내가 들어갈 때는 이미 뉴스에 나온 뒤에요. 뉴스에 나왔다는 건 이미 돈이 몰렸다는 거죠. 그때 들어가면 고점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도 늘고 있어요. 수익률 몇 % 보장, 이런 거에 현혹되는 사람 많다는 거죠. 아니,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뜨는 테마를 쫓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도시락을 고를 때 요즘 뭐가 맛있는 도시락이야?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 나는 매일 뭘 먹을 수 있지?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ETF에 투자를 한다는 건요, 개별주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정말 투자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무서워, 나는 안전하게 투자할래 라는 사람들을 위한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보고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라고 불러요. 시장 전체가 우상향할 거라는 전제 속에서 꾸준히 사 모으는 거죠. 적립식 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배당주를 섞고 리밸런싱 하면서 현금 흐름과 자산을 동시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혹시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런 분이 좀 많으면 영상 한번 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쉽게 말해서 초보자를 위한 애들이 지수 추종 ET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초보자를 위한 곳에 들어가 놓고 고수인 것 마냥 자기가 감이 엄청 좋은 사람처럼 투자 고수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고수처럼 액티브 ETF 하면 어떻게 돼요? 액티브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펀드 매니저가 그냥 만든 겁니다. 주식은요, 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가 있을 뿐이죠. 근데 ETF 열풍? 과연 지금 ETF에 뛰어든 사람 중에 마이너스 40%가 떴을 때 이 공포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주식 투자 규제, 워런 버핏이 코로나 와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몇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할인 기간이네 하면서 골랐던 그 얘기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마이너스 40%가 뜨면요, 특정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셀 기간으로 여겨질 겁니다. 누구? 투자한 돈이 내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이 아니라 그냥 자산 중에 일부를 투자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몇 년 전이었나요? 한 4년 전이었나? 부동산이 아주 그냥 급등했을 때, 그때 영끌한 사람들, 비트코인이 아주 훨훨 날아갈 때, 그때 영끌한 사람들, 과연 벼락부자 되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투자 초보입니다. 지금 시장 다시 참여한 지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가는 것들은요, 모두 제 투자 기록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것들을 왕초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초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경제에 이제 관심은 생겼는데 용어들이 하도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신 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중에 있는 말들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다른 관점,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